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다 알겠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동영상으로 제가 직접 취급 기능사 여러분들이 시험 작업형에 대해서 시험 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필답 시험은 공부를 많이 했을 건데 작업형에 대해서는 뭐 나는 현장을 안 가봤어요, 또는 나는 화약을 잘 모릅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래도 제가 설명하는 것을 잘 듣고 또 집에서 여러분들이 모조품을 만드세요. 예를 들어서 뭐 모조품이 없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빡빡한 종이로 만들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 그 빗자루 있죠? 빗자루를 잘라 가지고 요런 식으로 요렇게 만들면 돼요. 요렇게 이제 요거를 요런 식으로 만든다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폭약처럼 모형을 만들어서, 또는 우리는 옛날에 내관도 예를 들어서 하드 그 안에 동그란 거 있죠? 그거를 잘라 가지고 요런 식으로 만들면은 내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요 선은 선은 요거는 뭐냐면 요 색깔 선인데, 요거는 그 전선 가게 가면은 최고 얇은 거 좀 팝니다. 그거 한 5m만 사시면은 충분히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장 필답 시험을 이제 취급 기능사는 여러분들이 내가 꼭 공부를 해서 이 자격증을 따겠다 마음 먹으면 충분히 딸 수 있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필답 시험을 잘 보시고, 그 다음에 필답 시험이 50점 만점이죠. 설령 50점 만점에서 내가 참 시험을 못 봐가지고 15점 맞췄다 하더라도 필답 시험에서 만점이나 45점 이상 맞으면은 합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설명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자, 시험장에 가면은 실제적으로 시험장에 시험 감독이 있으면서 여러분들을 한 2분 내지 3분, 또는 많게는 4분, 또 인원수가 적은 경우에는 한 분을 앞에 세워놓고 질문식으로 또는 무슨 작업을 해봐라 하고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잘 그 코스별로 시험을 보는 거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점수를 줘가지고 시험 감독이 그걸 채점해가지고 이제 최고 만점이 50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빵점, 5점, 20점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겠죠. 자, 그 점수와 그래서 작업형 점수에 50점, 그 다음에 필답형 점수에 50점 합쳐가지고 100점 만점이죠.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물론 제가 얘기하는 게 시험 감독이 순서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달라질 건데 실제적으로 시험장에서 이제 묻는 거에 대한 하나하나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테니, 여러분들도 눈으로만 익히지 마시고 어떤 모형들을 만들든지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실험을 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예를 들어서 밀대자루로 해서 만들어도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소 그 빗자루 있지 않습니까? 빗자루 조금 잘라서 만들면 돼요. 근데 여기서 여기 뭐냐면은 이제 화약에 따라 달라지는데, 우리가 보통 쓰는 화약은 에멀전 화약이에요. 에멀전 화약인데, 우리가 에멀전 화약에서 뭐 뉴마이트라든지 하이마이트라든지 이런 거는 뭐 상품명이고 그냥 에멀전 폭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멀전 폭약은 보통 32mm짜리, 요거는 직경이 32mm예요. 그 다음에 32mm이고, 그 다음에 길이가 295mm, 그러니까 295mm면 한 30cm 정도 되죠. 295mm짜리 하나의 무게는 250g, 0.250g입니다. 이제 요 폭약이 시험장에 가면 이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이제 시험 감독이 전폭약포를 제작해봐라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전폭약포란 거는 뭐냐 하면은 내관이 붙어 있는 요 폭약 자체에는 폭발이 안 되죠. 그래서 요 내관, 어떤 내관인지 내관을 요 안에다 삽입하는 것이 전폭약포입니다. 그래서 전폭약포를 제작해 봐라 그러면 뭐 실제로 현장에서 할 적에는 옆에다가 이렇게 찔러가지고 엮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현장성이고 시험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시험에서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여기 이제 여기 젤라틴이 약간 몰랑몰랑합니다. 몰랑몰랑 할 적에는 우리가 전폭약포를 제작할 적에는 폭약 1개, 내관 1개, 그 다음에 이제 내관 집게라고 이런 집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간 집게 하나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전폭약포를 먼저 이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이렇게 한 다음에 요 안에다가 껍질을 까지 마시고 몰랑몰랑 하니까 요걸로 이렇게 내간 집게로 이렇게 뒤를 가지고 뾰족한 데가 있어요. 요걸 콕콕 찍으세요. 이렇게 콕콕 찍으면 구멍이 파입니다. 이렇게 구멍이 파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내간을 여기다가 이제 삽입을 하는 거죠. 자, 내간을 이렇게 해서 구멍 속에다가 해서 이렇게 밀어 넣으면 돼요. 이렇게 밀어 넣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자, 요거를 밀어 넣고 난 뒤에는 손을 갖다가 요렇게 요 손은 뭐 자기 나름대로예요. 나름대로인데 요렇게 손을 가지고 요렇게 돌린 다음에 덮어 씌우세요. 이렇게. 자, 한번 덮어 씌우면은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그 다음에 한 번 더 요렇게 해서 이렇게 손바닥을 저는 이렇게 합니다. 요렇게 해서 요거는 뭐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그 다음에 요렇게 또 한 번 더 내려 가지고 요렇게 덮어 씌워요. 그럼 요렇게 묶어지죠. 요렇게. 자, 요렇게 묶어지죠. 그럼 여기에 내간이 있고 한 매디 묶고 두 매디 묶었죠. 요 묶는 거는 내간하고 폭약하고 이탈되지 말라고 묶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엮는 건데 실제적으로 여기까지가 전폭약포 제작입니다. 자, 이해 가시죠?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연습을 여러분들이 제 설명만 듣고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직접 이제 동영상이 끝나면은 여러분들이 혼자서 요걸 만든 다음에 실제적으로 연습을 해가지고 한 100번 이상 연습을 하시면은 전폭약포 제작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한 다음에 내간 집게로 자, 내간 집게로 이제 시험 감독 앞에서 내간 집게를 가지고 이렇게 찌르는 연습을 하고 흉내를 내고 그 다음에 내간을 여기다 꽂아요. 이렇게 꽂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손을 갖다가 밑에서 뜨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감아 가지고 한 번 덮어 씌우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덮어 씌우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서 여기 전폭약포입니다. 이렇게. 자, 전폭약포는 왜 필요하냐 그러면은 폭약 자체가 둔감하기 때문에 터지지 않기 때문에 내간을 삽입한 폭약을 전폭약포라 합니다 하고 이렇게 보여주면은 시험 감독이 수고했습니다. 다 됐습니다. 그럼 또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고 끝납니다. 자, 전폭약포 제작됐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내간에서는 보시면은 내간 자체가 우리가 이제 전기 내간이 있는데 우리가 전기 내간을 이제 요거는 전기 내간이고 시험 감독이 이런 걸 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 하면은 비전기 내간이에요. 우리가 내간은 도화선 내간이 공업용 내간이 있고 전기 내간이 있고 비전기 내간이 있고 전자 내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시험장에서는 전기 내간만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공업용 내간은 옛날에 구시대 내간이니까 거의 안 쓰죠. 자, 전기 내간을 쓰는데 여기 전기 내간은 보면은 우리가 MS 내간이 있고 LP 내간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MS는 1000분의 20초, LP는 100분의 20초 이렇게 쓰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전기 내간에 보시면은 MS 내간이 이제 0번은 요거는 순발이에요. 0번이에요. 자, 1번부터 20번까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요거가 내간이라고 하고 요거는 PE주라고 합니다. PE주라고 하고 그다음에 요거는 각선이라 그러죠. 요 각선의 색깔에 따라 가지고 실제적으로 0번,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각선 색깔이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MS 내간이 20단까지 있으면은 그 다음에 LP 내간이 있죠. 자, LP 내간은 또 색깔이 저게 내간하고 색깔이 다르겠죠. 자,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냐 하면은 우리가 비전기 내간이에요. 비전기 내간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공부하셨겠지만은 여기는 지금 현재 요거 비전기 내간에 여기 이제 선이죠. 요거 튜브 선인데 요 튜브 선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플라스틱 튜브 선인데 요 튜브 선 안에 HMX라는 그 하이맥스 멜팅 익스플로시브라는 폭약이 아말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전기 내간은 폭발하는 건 아니지만은 폭속이 2000m/s에서 다발로 묶어서 터트리면은
우리가 여기 폭속에 의해서 요 내관이 터지는 거예요. 거기 이제 비전기 내관이죠. 그러니까 비전기 내관 특징이 뭐냐면 정기적인 성질이 없는 거고 전기 내관은 정기적인 성질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험장에서는 다 전기 내관을 쓰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시험장에 가시면은 이제 어느 것을 묻냐 그러면은, 도폭선. 자, 도폭선에 대해서 우리가 도폭선의 결선 및 전기 내관의 결합 한번 해 보십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자, 전풍약보 제작은 끝났죠. 그러면 도폭선이라는 것도, 실제적으로 도폭선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끈 모양의 폭약이에요. 요 폭속은 5,500m/s 정도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도폭선이라는 것은 끈 모양의 폭약입니다. 그러면은 자, 도폭선하고 여러분들이 도화선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도화선은 안에 심력이 흑색 화약이고 그 다음에 1m 연소하는데 어떻게 돼요? 120초 플러스 마이너스 10초로 연소 속도가 있죠. 근데 요거는 폭속이 5,500m/s이니까 끈으로 생긴 폭약이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도폭선은 그럼 어디에 쓰이냐 할 적에는 우리가 전폭용이라 그래가지고 전폭용으로 쓴다는 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차를 두지 않고 우리가 지발발파가 있고 재발발파가 있는데 사면의 본면을 우리가 시차를 두지 않고 일시에 같이 터뜨려 가지고 원활한 벽면을 만들 적에 고를 적에는 도폭선을 사면 발파의 최고 외곽에 접촉을 시키죠. 그때 우리가 전폭력을 쓰는 거고 전폭력을 하기 때문에 도폭선을 쓰는 거고요. 또 도폭선의 용도가 시험 감독이 도폭선 용도를 어디에 쓰냐 그러면은 사면의 최고 외곽 범면을 자를 적에 쓴다든지 또는 아니면은 산에 있는 큰 나무를 자를 적에 도폭선을 감아 가지고 쓴다든지 아니면 폭속 측정할 적에 도트리시 폭속법 여러분 책에 나와 있죠. 도트리시 폭속법에 보면은 그때 도트리시법이 있는데 폭속 측정할 적에 도트리시법이 있죠. 도트리시법에 보면은 도폭선이 폭속 측정용으로 쓰이죠. 거기에 그림을 잘 보시고 거기에 도폭선이 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정확한 답이 될 겁니다. 근데 자, 도폭선의 결선 및 전기 내관의 결합을 해 보시오. 이렇게 하면은 실제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물론 이런 식으로 제일 여기 한 선에다가 이렇게 다 묶어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 그림을 제가 그렸는데 여러분들 그 제가 나눠준 종이나 어떤 책에나 이렇게 보면은 이런 그림이 있을 거예요. 이 그림을 잘 보시고 이 그림에 의해 가지고 만들면 되는데 손으로 자, 이 그림을 어떻게 만드냐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내관을 도폭선하고 내관의 결합이 돼야 되는 거죠. 도폭선하고 내관의 결합이 돼야 되는데 요번에도 2019년도에 2차 시험에 요 내관의 요 세로 방향의 위력하고 그 다음에 요 가로 방향의 위력이 나와 있죠. 요 흔적은 그러니까 우리가 납판 시험할 적에 열로 터지는 흔적은 요 가로 방향의 위력이 되는 거고 또 그 납판을 뚫는 거는 세로 방향의 위력이 되겠죠. 그래서 요 도폭선의 위력이 실제적으로 요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요거를 묶을 적에 요거를 도폭선하고 내관하고 도폭선하고 묶을 적에는 요렇게 묶어야 돼요. 요렇게. 그러니까 요 방향으로 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요걸 이렇게 반대로 묶으면은 안 됩니다. 요렇게 묶는데 자, 여기 진행 방향으로 묶어야 돼요. 각선이 여기로 나와야 됩니다. 여기 각선이에요. 각선이 여기로 나오는데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요 도폭선을 묶을 적에는 여기서 도폭선을 묶을 적에 도폭선의 길이에 요걸 까만 걸로 테이핑을 자, 여기 테이프 있죠? 여러분들이 요 테이프 작업할 적에 보면은 거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칼이 있고 시험장 똑같습니다. 칼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까만 테이프가 있어요. 요걸 쓰실 적에는 손 조심하시고 손 비지 마시고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이 긴장해 가지고 손 비는 분들이 있어요. 조심하시고 천천히 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요 도폭선을 묶을 적에, 테이프로 묶을 적에 실제적으로 얼마큼 띄우고 묶어야 돼요? 여기에서 요 도폭선의 길이를 시험 감독이 볼 적에는 5cm 정도, 한 5cm면 이만큼 하죠? 그러니까 5cm 정도를 띄우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테이핑을 해야 돼요. 테이프로 이렇게 묶어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왜 5cm를 띄우냐 그러면은 우리가 도폭선에 흡습이 될 수 있고 이물질이 묻을 수가 있죠. 그래서 도폭선이 자기의 역할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5cm를 띄운다는 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도폭선과 내관의 연결이 되겠죠. 자, 그걸 하나 작업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접속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접속이 같이 이제 해줘야 되는데 접속. 그러니까 접속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분기라는 단위가 있어요. 분기. 첫 번째는 그러니까 내관과 도폭선에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접속이 두 가지가 있고 분기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시험 감독이 중간중간 물어볼 적에 접속을 왜 하냐 이렇게 하면은 접속은 뭐예요? 도폭선을 서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도폭선을 서로 이어준다는 거는 도폭선을 쓰다 보니까 길이가 짧아가지고 A 도폭선과 B 도폭선을 이어주는 거예요. 거기 접속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분기는 뭐냐 하면은 아까 제가 쓸 적에 분기라는 거는 뭐 발파할 적에 여기도 도폭선을 써야 되고 요짝도 도폭선을 써야 되고 또 나무가 자를 적에는 여기도 나무가 한 그루 있고 여기도 나무가 한 그루 있겠죠. 그럴 적에 그 나무를 같이 자르려고 하면 도폭선의 방향을 따로따로 분리해야 되죠. 그 분리하니까 이런 경우에 요 방향으로도 가고 요 방향으로도 가고 할 적에 요런 거는 실제적으로 도폭선의 분기가 됩니다. 분기. 그러니까 분기가 세 가지 방향이 있어요. 분기가. 그러니까 분기가 뭐냐? 접속이 뭐냐? 이렇게 물을 적에 딱딱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분기도 보시면은 자, 여기 일자 분기가 있는데 요 일자 분기는 간단해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최소한 몇 cm를 겹치게 해야 돼요? 최소한 15cm를 겹치게 해야 되죠. 왜 15cm를 겹치게 하냐 그러면은 요 끝에서 5cm를 남겨두고 여기서 5cm를 남겨두고 그 다음에 5cm 이상 테이프로 감아야 되죠. 그러니까 답은 15cm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5cm 이상의 테이프를 감고 그 다음에 여기를 5cm 띄워서 하는 겁니다. 그것도 연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접속은 뭐냐 하면은 팔자 매듭이요. 여기 첫 번째 접속은 시간은 빨리 되는데 만약에 좀 더 땡기면은 떨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조금 안전하게 하는 것이 팔자 매듭이라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팔자 모양을 해서 여기도 5cm 띄우고 여기도 5cm 띄우고 테이핑 해가지고 접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접속이 두 가지가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분기. 분기는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요렇게 분기를 요렇게 요 이제 기역자 팔자형의 분기가 있는데 분기는 나와 있는 게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근데 시험 장소는 두 가지만 해도 되고 또 따로 묻는 사람이 있으면은 세 가지를 하면 돼요. 근데 하나는 잘못된 게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5cm를 띄우고 그 다음에 테이프로 5cm 감으면 되죠. 그러면은 5cm니까 10cm죠. 그래서 이거는 이 방향으로 가고 이거는 이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됩니다. 첫 번째 분기는. 그럼 방향이 두 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분기는 팔자로 해가지고 한번 묶어서 이렇게 요건 요 내려주고 그 다음에 요 끝에 하나 남은 게 있죠. 남은 거는 여기 5cm 저 테이프로 감고 남은 게 몇 cm가 나오면 돼요? 5cm가 나오면 되죠. 그 요거는 요거보다 더 안전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나온 것이 책이 조금 틀린 것이 뭐냐면은 팔자 매듭을 해가지고 하나는 일로 내려가고 한번 덜 까가지고 일로 내려가고 하나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위로 올라가야 요거는 테이핑을 안 하겠죠. 그러면 요거는 2방향 분기가 되지만 요거는 3방향 분기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익산청에서 옛날에 물어봤었는데 지금은 또 시험 감독에 따라 물어볼 수도 있고 안 물어볼 수도 있는데 요것이 요 책에 있는 분기의 요 첫 번째 분기가 아니고 요 두 번째 분기입니다. 요 두 번째 분기인데 조금 복잡하죠? 요 복잡한데 요거는 이제 요 그림이 잘못된 것이 하나는 내려가고 하나는 올라가야 되는데
두 개가 내려오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걸 조심하시고. 자, 그렇게 해서 도폭선의 분기가 되는데, 자, 제가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원래 쭉 연결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하나하나씩만 할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도폭선 그러면은, 요렇게 해서 지금 진행 방향이 요 방향이죠? 자, 진행 방향이 요 방향이니까, 여기에서 최소한 5cm, 한 이만큼 5cm를 남겨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내관을 묶으면 되죠? 자, 내관을 묶을 적에, 여러분들이, 물론 제가 이제 처음에는 좀, 여기는 여러분들 강의를 위해서 대충 하지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하시면 되죠. 그렇게 해서, 자, 테이핑을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칼로 손 베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잡고 위에서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묶은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진행이 요 방향이죠. 요 방향인데 지금 각선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5cm 띄우고 요 내관 붙이고 여기 뭐요? 내관과 도폭선에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요것이 이제 첫 번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접속이죠. 자, 접속은 어떻게 한다 그러면 접속은 요걸 이제 쭉 이어주면 되는데 간단해요. 접속은 어떻게 한다 그러면은 최소한 접속을 할 적엔 접속은 뭐라 그래? 첫 번째 접속은 도폭선의 길이가 짧을 적에 이어주는 거니까 지금 현재 한 15cm 정도 이상 되도록 이렇게 해서 개략적으로 한 15cm 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테이핑을 5cm부터 남기고 테이핑을 하면 되죠. 그래서 5cm를 남기고 그 다음에 5cm를 했을 적에 한 뭐 예를 들어서 5cm 한 이상으로 해도 관계는 없겠죠. 뭐 자로 꼭 재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5cm를 양쪽에 남긴다는 거. 그죠?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 5cm 정도 되게 해가지고 테이핑을 할 적에 실제적으로 자, 칼은 항상 손 방향으로 말고 손에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면은 자, 이렇게 할 적에 여기 뭐예요? 요쪽 좌측에 5cm 남기고 5cm 테이핑하고 그 다음에 5cm 남기고 이 5cm는 요게 흡습되어서 도폭선의 역할을 못할까봐 남기는 거예요. 요것이 그 접속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이 그 첫 번째 접속이죠. 자, 도폭선과 내관의 연결. 그 다음에 첫 번째 접속. 그 다음에 접속은 선이 짧아서 이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접속은 뭐냐 하면은 자, 보세요. 요 도폭선과 요 도폭선을 접속할 적에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짜매면서 양쪽에 한 10cm 정도가 남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5cm 테이핑하고 5cm를 남겨야 되죠. 그럼 한 10cm 정도 이렇게 한 10cm로 남겨가지고 이렇게 한번 까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더 까주면 돼요. 그럼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걸 잡아 당기면 돼요. 이렇게 잡아 당기면 돼요. 이렇게 되겠지, 그죠? 이렇게. 자, 이렇게 잡아 당기면 이렇게 하트 모양 비슷하게 이렇게 됩니다. 요 자체가 실제적으로 선을 접속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매듭을 딱 끼웠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한 다음에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처음에는 좀 이상할 줄 모르지만은 요걸 테이프로 바짝 해서 요게 목서부터 그 다음에 감아서 할 적에 한 5cm 되게끔 자, 여기 좌측에 5cm 또 요것도 바짝 당겨 가지고 또 요쪽에 우측도 요것도 마찬가지로 5cm 되게끔 자, 도폭선은 끈 모양의 폭약이라 그랬죠. 자, 끈 모양의 폭약이니까 자, 칼을 꼭 쓰실 적에는 윗방향으로 내가 손이 항상 안전하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하면은 요거는 이제 팔자 매듭에 접속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팔자 매듭에 접속이 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5cm 테이핑하고 여기도 5cm 테이핑하고 여기 5cm 남기고 5cm 남기고 그 접속은 선이 짧아서 이어주는 거예요. 그죠? 요렇게 접속을 하는 겁니다. 자, 돋복선 색깔 잘 보세요. 여기 돋복선이니까 요걸로 쓰면 돼요. 요렇게. 그러니까 자, 접속이 지금 요렇게 하는 접속이 있고, 그죠? 매듭을 지어서 하는 접속이 있죠? 요렇게 접속. 요렇게 해서 접속이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기는 뭐냐 하면은 지금 현재 요걸 쭉 원래 이어줘야 되는데 분기는 요 방향으로 가면서 하나는 또 밑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이 분기는 지금 요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는 내려온다고 생각하면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요 방향으로 한 방향, 요거는 밑에 방향으로 한 방향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럼 여기 테이핑 감을 적에는 몇 cm를 감아줘야 됩니까? 5cm를 감고 5cm를 남겨놔야죠. 그럼 요거는 10cm, 한 10cm 정도의 방향을 잡아주면 되죠. 자, 10cm의 방향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테이핑을 몇 cm 테이핑을 하면 돼요? 5cm만 테이핑을 하면 되죠. 그럼 5cm만 계략적으로 우리가 5cm 정도만 테이핑을 하면 됩니다. 자, 5cm 정도를 테이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5cm 조금 이상 되는 이상이 관계는 없어요. 5cm 이상 하든지. 그래서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제 테이핑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분기가 돼. 분기는 이제 발파 방향을 양 방향으로 나눌 적에 할 적에 요 방향하고 요 방향하고 이렇게 기역자 내려가는 방향. 요 방향하고 요 방향. 근데 요거 중요한 거는 진행 방향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진행 방향을 잘 보고 해야 돼요. 반대로 꺾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요 방향하고 요 방향의 분기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요 방향 밑에 방향. 그래서 5cm 테이핑하고 5cm 남겼죠. 여기 이제 첫 번째 분기입니다. 분기. 자, 분기는 발파 방향이 두 방향이 있을 적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분기는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 지금 분기는 세 번째 분기는 똑같은 방향인데 좀 더 안전하게 하는 거죠. 안전하게 할 적에는 요 방향의 분기가 이렇게 반 꺾어 가지고 이렇게 집어 여세요. 그냥 집어 여 가지고 이렇게 집어 여서 하트 모양으로 집어 여 가지고 당겨 주고 이쪽을 잡아 당기면은 이렇게 당기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요런 식으로. 여기 분기예요, 이게. 이렇게. 그래서 자, 보통 한 10cm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이짝 선은 꺾이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이렇게 요 선하고. 자,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너무 좀 길다 그러면은 뭐 당겨도 5cm 이상이니까 관계는 없어요. 근데 자, 분기 모양을 이렇게 하는 거죠. 요 방향하고 요 방이 똑같은데 아까하고 똑같은데 여기다 매듭을 짓는다.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트 모양 매듭을 지었죠. 매듭을 지어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분기를 할 적에 하트 모양으로 매듭을 지어서 이게 뻣뻣하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목서부터 테이핑을 딱 막아줘야죠. 그래야 모양이 나와야 되니까 테이핑을 할 적에는 딱 모가지서부터 이렇게 위에서부터 테이핑을 하면은 자기의 모양이 나옵니다. 밑에다가 하면은 모양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테이핑을 해가지고 5cm 이상이니까 5cm 한 이상 정도 테이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조금 이상하게 한 거에 대해서 뭐 시험 감독이 틀렸다 말했다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5cm는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작업형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하면은 요거는 실제적으로 요거는 요 방향 가는 거하고 그다음 밑으로 가는 거 똑같죠? 이렇게 밑으로 가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밑으로 가는 거. 똑같은데 팔자 매듭을 해서 내려준 거고 그 다음에 5cm 이상 테이핑하고 5cm 이상 남기고 내려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요 방향하고 분기가 되는 거죠. 이 방향 분기가 되죠. 그러니까 이 방향 분기가 두 개죠.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마지막 분기는 안 해도 되고 만약에 시험 감독이 물으면은 요 분기는 이제 어떤 분기냐 하면은 세 번째 분기는 실제로 분기는 분기인데
테이핑을 안 하는 거예요. 테이핑을 안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제일 처음에 중간쯤 놓고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이 도폭선 선에다가 구멍을 내서 여기다 하트 모양을 집어넣어요. 집어넣어 가지고 이걸 잡아 당깁니다. 잡아 당겨 가지고 실제적으로 자,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당겨주면 요 모양이 되죠. 자, 이렇게 요 모양이 되는데 여기에서 그럼 다 밑으로 향했죠. 밑으로 향하는데 이거는 길이가 테이핑 못 하지 않습니까? 테이핑을 안 하니까 여기 뭐냐 하면은 지금 한 방향, 두 방향이고 세 방향이기 때문에 요거를 한 번 더 감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구멍에 다시 집어요. 이거는 집어여 가지고 이렇게 다시 위로 올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하면은 더 엉키겠죠. 그래서 더 엉키면은 이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양방향으로 그냥 요거는 뭐냐 하면은 위로도 한 방향 올라가고 밑으로도 한 방향 내려오고 이 방향도 가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방향, 두 방향, 세 방향의 분기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요렇게만 하면 되지 설명만 하면 되지 요건 테이프는 안 합니다. 세 번째 거는 테이프를 할 수가 없죠. 위로 가고 밑으로 가고 하니까 자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체가 여기 분기예요. 자, 요렇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도폭선은 연결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폭약포 제작하고 도폭선의 연결 자 제가 설명드린 거를 다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끝나면은 실제적으로 이제 작업형에 들어갑니다. 작업형에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제가 요번에 강의한 2019년도 그 2차 시험 필답 거기에 보시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직렬, 병렬, 직병렬, 전압 구하는 거 있죠? 그 공식을 제가 다 알려놨으니까 거기에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직렬 공식, 병렬 공식, 직병렬 공식을 하는데 시험 감독이 직렬로 이제 거기에 설명을 다 해놨어요. 직렬의 장점, 그 다음에 병렬의 그러니까 직렬의 장단점, 병렬의 장단점, 그 다음에 직병렬은 언제 하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제가 그 설명을 해놓은 거를 잘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작업형도 똑같이 묻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 감독이 보통 이직, 이병 하든지 삼직, 이병 하든지 한번 해보라 겁니다. 그러면 삼직, 이병 이제 오늘은 시험을 만약에 삼직, 이병을 하겠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내간을 이항이면은 내간을 같은 것끼리 각선이 같은 거 만약에 0번이면은 0번을 3개 자 적, 청, 자, 청자 그러면은 청이 2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번 내간 뭐 0번 내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내간을 똑같은 거 그러니까 직렬은 가급적이면 똑같게 해주는 게 좋겠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시험 감독이 삼직 이병을 해봐라 그러면은 각선을 갖다가 보세요. 제가 그림을 그릴게요. 내간이 이렇게 한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요게 내간이 한 개 또 있겠죠. 이제 보통은 요거는 이제 바닥에 놓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 다음에 내간이 한 개가 있겠죠. 요거는 내간을 같은 걸 하고 그 다음에 또 요거 내간이 또 있겠죠. 이렇게 내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내간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간이 있고 그래서 삼직 이병으로 하라 그러면은 내간이 총 몇 개 필요하겠습니까? 6개 필요하겠죠. 자, 6개의 각선을 여기 두 선이 나올 거 아닙니까? 두 선이 나오는데 요 선하고 요 선하고 연결하고 요 선하고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일로 끄집어내야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러면 요 선하고 또 요 선하고 연결하고 여기 한 선은 또 일로 끄집어내야 되고 여기 한 선은 일로 나왔겠죠. 이렇게 연결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여기 한 선은 요 선하고 연결하고 그 다음에 요 선은 요렇게 끄집어내겠죠. 요렇게 끄집어내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선이 나왔다. 그러면 요걸 묶어 가지고 모선에다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끌고 나가고 요것도 이렇게 연결해서 모선에 연결해서 끌고 나가고 그 다음에 발파기에다가 이게 발파기에다 연결하는 것이 뭐가 돼요? 여기 바로 그림의
삼직 이병이 되죠. 그러니까 삼직 이병은 요거는 직렬이죠. 요거는 직렬이고 또 요거 직렬이죠. 여기서 연결하고 직렬. 그 다음에 요거와 요거는 뭐예요? 병렬이죠. 병렬. 그러니까 삼직 이병이에요. 삼직 이병 작업하는 거. 그러니까 삼직 이병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삼직 이병 작업하는 거는 제가 여기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시면은 자, 주로 하는 것이 전폭약포 제작하고 그 다음에 돋복선 연결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내간에 이제 맷직 맷병 하는 거, 직병렬 하는 거, 물론 직렬로 할 수도 있고 병렬도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자, 요럴 적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여기에서 밑에서 보시면은 요게 지금 현재 내간을 요게 내간을 밑에다가 이제 그 삼직 이병 하려고 제가 놨습니다. 그 삼직 이병 하려고 이제 놓은 경우에는 내간을 놓을 적에 가급적이면은 요 각선을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칠 적에 학원 다닌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잘하면은 여기서 잘 배웠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학원 얘기는 하지 마시고 혼자 공부하는데 어떤 뭐 같은 동료나 아는 분이 또는 뭐 선배가 후배가 현장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내간을 지켜놓고 배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서 요 각선을 여기 각선이 나오면 각선을 이렇게 벌리세요. 이렇게 찢어가지고 벌려가지고 가닥을 벌려주면은 작업하기가 편안해요. 이렇게 작업을 여기 각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위에 뭐 내간을 꼭 같은 내간을 써야 됩니까? 할 적에 이제 시험 감독이 저기 앉아서 이제 볼 거 아닙니까? 그죠? 볼 적에 그래도 좀 뭐가 좀 뭐 깨끗하고 정렬이 잘 돼 있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삼직 이병 그러면은 직렬은 같은 거, 직렬끼리는 같은 거, 그 다음에 병렬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직렬을 놓을 적에 자, 요렇게 이제 준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렇게 해서 놓고 난 뒤에 자, 놨을 적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직렬과 직렬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직렬과 직렬은 우리가 같은 걸 놓는다 그랬죠? 그럴 적에 여기 선에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각선과 요 좌측에 있는 내간의 각선 한 선하고 우측에 있는 내간 각선 한 선하고를 붙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배운 대로 하나, 둘, 셋 또 반 접어가지고 하나, 둘, 셋. 근데 이렇게 놓으면 너무 복잡하죠? 복잡하니까 좀 깡총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 내간도 천공도 이렇게 하면은 천공과 공 사이에 내간을 좀 이렇게 각선을 정리한단 말이에요. 그 정리를 할 적에 요걸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감으세요. 이렇게 아까 감으려고 제가 벌린 거거든요. 그 깜찍하게 하기 위해서 요렇게 벌려 가지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하나, 둘, 셋 요렇게 해 가지고 요렇게 내면은 뭔가 정리가 딱 되죠. 요렇게 해서 요렇게 놓으면은 요게 지금 현재 하나는 각선은 하나 여기 내비두고 자, 여기 선의해서 요렇게 됐지. 그죠?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직렬로 됐죠. 그 다음에 또 한 선을 또 요거를 해가지고 내간을 여기 한 선 각선 하나 하고 요거에 각선 하나 하고를 여기다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감아가지고 하나 둘 셋 됐죠. 그냥 너무 헝클어진 거니까 깡충하게 하기 위해서 감아 보세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서 보기 좋게 이렇게 감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시 이걸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돌아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나와 보세요. 자, 그럼 위에는 뭐가 돼요? 하나, 둘, 세 개가 직렬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또 밑에도 직렬로 하면 되죠. 그럼 여기가 삼직이 되죠. 그럼 밑에도 똑같이 삼직을 해야 되겠죠. 요거는 각선 색깔이 다르다 그래서 뭐 어떤 색으로 연결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색은 관계가 없어요. 뭐 색은 아무 색이나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한 선만 연결하면 되는 거지. 직렬이니까.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돌려가지고 하나, 둘, 셋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깜치라 그랬죠? 요거는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보기 좋게 하나, 둘, 셋 이렇게 깜치려 가지고 이렇게 놓으면 되죠. 이렇게 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한 선을 빼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한 선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 2직이 3직이니까 자, 직을 자, 요 선하고 그 다음에 요 선하고 연결을 해서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반 접어서 하나, 둘, 셋. 요것도 선이 너무 기니까 이렇게 이제 제가 벌리란 거 이해 가시죠? 이렇게 해서 감아 가지고 살짝 감추리면은 하나, 둘, 셋 이렇게 놓으면은 뭔가 좀 타이트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위하고 밑에 거가 이제 직렬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병 해야 되니까 병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요선하고를 연결해서 요거는 이렇게 감아가지고 어느 거 연결하면 돼요? 발판 모선하고 연결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요것도 요선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발판 모선하고 연결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발판 모선 연결 이렇게 놓고 시험 감독도 이렇게 놓고 난 뒤에 이것도 붙여야 되겠죠. 열어놓고 난 뒤에 시험 감독인데 자, 3직 2병 작업 완료했습니다. 그러면은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죠? 딱 감춰 놓으면은 그럼 시험 감독이 딱 설명을 보고 흥크러진 것보다는 뭔가 단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럼 여기서 시험 감독이 자, 직렬의 장단점, 병렬의 장단점, 그 다음에 직병렬의 장단점을 설명해 보시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럴 적에 하나하나 설명하면은 작업이 끝나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 작업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시험장에서 어떤 걸 물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작업장에 세트장을 묻겠죠. 그러면 이제 발파를 직접 하려근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시험 감독이 요거는 뭐 내관을 여러 개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렇습니다.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시험 감독이 예를 들어서 이제 조건을 주어지는 거예요. 조건을. 이거는 지금까지 이제 배운 거에 대해서 다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한 거는 작업형에 대한 동영상을 계속 많이 보세요. 그랬죠? 계속 보세요. 어느 걸 물어볼 수가 모르니까 실력을 자기가 쌓아놓으면은 시험장에 가서 뭘 하더라도 답을 딱딱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시험 치러 가면은 여기 이제 터널 모양이 이렇게 딱 있습니다. 터널 모양이 있는데 여기서 시험 감독이 주어지는 것이 자, 터널이 이제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감독이 터널이 도로 터널인데 터널 폭이 12m고 터널 높이가 8m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실제로 그렇게 안 돼도 모형이라 생각하면 돼요. 모형. 그러면 어떤 장비를 써야 돼요? 첫째, 만약에 터널 폭이 12m고 터널 높이가 예를 들어서 8m 정도 되면은 고속도로 한 2차선 터널이 돼요. 그죠? 그러면 고속도로 한 2차선 터널이면은 장비는 천공 장비는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우리가 전보가 들어가요. 전보 드릴. 근데 전보가 아니고 다른 장비로 이게 우리 굴착 장비는 레그 드릴이 있고 전보 드릴이 있고 크롤라 드릴이 있습니다. 크롤라 드릴은 벤치 발파에서 보통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터널이라고 하면 전보 드릴이 쓰이는데 시험 감독이 주어질 적에 만약에 터널 폭이 12m라 뭐 18m라 이렇게 터널 폭을 주어지고 터널 높이를 그렇게 주어지면은 터널이 큰 터널이에요. 그럼 전보 드릴 써야 되는데 만약에 도심지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전력구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뭐 터널 폭이 뭐 2m, 터널 높이가 1.8m 그러면 사람도 제우 들어가는 거죠. 사람 키가 한 180 이상 되니까 그런 조그만 터널 같은 경우에는 광산용 터널 같이 조그만 터널 같은 경우에는
전보 드릴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그때는 우리가 레그 드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전보 드릴하고 레그 드릴의 차이점은 폭약을 전보 드릴은 천공경을 45mm로 천공을 하고 그 다음에 폭약을 32mm로 써요. 요런 폭약을 쓴단 말이에요. 그럼 요런 폭약을 쓰면은 폭약 한 개 무게가 250g. 그 다음에 도심지 같이 전력구 같이 적은 2m, 1.8m 소형 터널 같은 경우에는 레그 드릴을 쓴다 그랬죠. 레그 드릴 전보가 큰데 작은 데로 못 들어가니까. 그럴 적에는 요거 하나가 우리가 요거 하약의 반, 그러니까 요거 하약의 반 125g이죠. 250g이 아니고 125g에 그 다음에 32mm에 요거는 25mm, 25mm. 그러니까 약경이 25mm, 125g 좀 약한 걸 쓰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감독이 우리가 이제 어떤 분은 사람마다 다 다르는데, 자, 그러면은 제가 주어지는 조건에 대해서 설계를 해서 발파 작업까지 완료를 하는데, 제가 설명하지 않은 것은 모든 것을 가정하고 본인이 해 주십시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럴 적에 시험 감독이 그렇게 얘기할 적에는 뭐라고 해요? 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할 적에 여기에서 시험 감독이 자, 터널 폭이 12m, 터널 높이가 8.5m, 1발파당 굴진장을 1.2m, 그 다음에 터널 우측에 한 70m 산 위에 민가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본인이 다 가정을 해서 그 다음에 발파 설계를 하는데 여기에 지금 안반은 화강암입니다. 자, 적절하게 발파 설계를 해 주십시오 할 적에 뭐 시험 감독님 굴진장을 얼마 할까요? 이렇게 하면 땡이에요. 그죠? 땡. 왜 땡이에요? 이분이 할 적에 뭐라 그러세요? 1발파당 굴진장은 얼마다 그랬어요? 1.2m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2m 미만, 2m 이하일 적에는 V컷을 해야 되는 거고 2m서부터 이상은 실린더 컷, 번 컷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마음속으로 V컷으로 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굴진장이 1.2m라 근데 우측에 한 7, 80m 위에 민가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제어 발파 컨트롤 블라스팅을 하라는 거구나. 그러면 컨트롤 블라스팅은 라인 드릴링이 있고 쿠션 드릴링이 있고 뭐 쿠션 블라스팅이 있고 프리스플리팅이 있는데 터널에서는 프리스플리팅은 하중 때문에 응력 때문에 잘 안 된다 그러더라. 그러면 나는 또 예를 들어서 쿠션 블라스팅 같은 경우는 터널에서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조금 그 문제가 있더라. 그러면 나는 라인 드릴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뭐 여기서 지리사항에 전보 드릴이 들어갈 수 있는 최소 높이는 어느 정도인가요? 하는 것은 그거는 규정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전보도 조금 큰 전보가 있고 적은 전보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전보 드릴을 쓰는 거는 도로 터널이나 고속도로 터널이나 이런 데는 다 전보 드릴을 씁니다. 지하철도 다 전보 드릴이에요. 그러니까 뭐 몇 메다부터 몇 메다까지가 아니라 단지 전보 드릴을 못 쓰는 거는 뭐냐 하면은 한 2m 정도. 전보 드릴에 여러분들이 인터넷에다가 전보 드릴 한번 쳐보세요. 전보 드릴 치면은 전보 드릴에 대한 재원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재원을 보면은 뭐 붐대 길이가 얼마고 그 전보의 폭이 얼마고 전보의 높이가 얼마고 나와요. 그러면 그 장비가 들어갈 수 있나 없냐를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보통은 전보 드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한 차마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차만한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지금 우리나라 터널이란 거는 예를 든다면은 이제 소형 전보 드릴도 있어요. 소형 전보 드릴은 또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지하철 터널 단면하고 그 다음에 경전철을 했죠. 경전철. 서울의 경전철은 기차가 조금 작습니다. 여러분들 그 혹시 지하철 1호선, 2호선, 3호선, 뭐 4호선 타신 분들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운행되고 있는 경전철은 어디에 있냐 그러면은 땅속에 있는 경전철은 우이신설, 우이동에 가면은 경전철이 있습니다. 그거 타시면은 기차가 작아요. 그 기차가 작은 것도 전보 드릴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터널 폭이 한 7m, 8m 돼요. 높이는 한 5m 되고 그런 데는 전보 드릴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몇 메다 이상 몇 메다 높이부터 전보 드릴이 들어갑니까? 이런 질문은 그 시험 감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로 터널 그러니까 터널 폭이 전력구처럼 터널 폭이 한 2m나 2.5m 높이가 한 2m에서 한 2.2, 3m 정도 되는 거, 그 작은 거는 전보 드릴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보 드릴 인터넷에 카talog 한번 쳐보시면은 전보 드릴 치면은 그 모양하고 그 크기가 나옵니다. 그 크기를 보면 아, 이래서 이 정도 터널이 돼야 되는 거구나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굴진장이 1.2m라 그랬으니까 2m 미만이죠. 그러면은 시험 감독이 2m 미만이라 그랬으니까 아, V컷으로 하라는 거구나. 만약에 굴진장이 2.5m다, 3m다 그러면은 아, 실린더 컷으로 하라 그구나. 그러면 어떤 분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번컷이 뭐고 실린더 컷이 뭡니까? 우리가 수직으로 하는 거는 그러니까 막장면에 수평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번컷이죠. 옛날에는 번컷을 썼는데 지금은 실린더 컷이라 그런 게 뭐냐 하면은 장비가 좋아가지고 우리가 요거는 지금 현재 폭약을 삽입하기 위해서는 45mm만 뚫어보지만 요 32mm 폭약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무장약공. 만약에 무장약공을 약경보다 크게 쓴다. 한 102mm를 쓴다. 102mm 무장약공 두 공을 이렇게 한다. 두 공을 하고 그 다음에 폭약을 작은 폭약을 요렇게 한다. 요런 경우에는 뭐가 돼요? 요거는 실린더 컷이에요. 그러니까 실린더 컷은 장약공과 무장약공의 크기가 다른데 무장약공이 장약공보다 큰 것을 실린더 컷이라고 합니다. 요건 책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작업을 할 적에는 자, 그러면 이제 작업을 하라 그랬으니까 작업을 하는데 여기에서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전체 다를 하기는 시간적이나 또는 아니면 요 터널 모양에 다 할 수가 없죠. 그때는 이제 어느 거 위주로 해주냐 그러면은 신발공 위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곽공에 룩아웃을 주나 안 주나.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블라스팅, 우리가 제어 발파를 할 적에 민가가 있다 그랬으니까로 민가 밖으로 어떤 조치를 하나 안 하냐. 그런 거를 이제 시험 감독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 2직 3병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너무 많이 하면 여기는 헷갈려요. 그리고 파이프가 뒤로 꽂으면은 이게 흔들흔들 하기 때문에 파이프가 뚝뚝 막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간단 명료하게 하는 게 좋고 자, 그렇게 할 적에 자기가 필요한 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할 것인가.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이 파이프를 이제 여기서 천공을 표시하려고 하면은 요런 이제 파이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파이프를 뭐 다 할 수는 없지만은 내가 필요한 몇 개는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요 필요한 몇 개를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파이프를 가지고 올 적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우리가 요거는 뭐냐면 다진봉이라고 합니다. 다진봉.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 하면은 기어리대라고 합니다. 기어리대는 천공해 가지고 내비두면은 그 안에 공이 막히거나 또는 아니면은 공청소하는 거예요. 공청소하는 거 우리가 기어리대라 그러는데 자, 요런 거를 몇 개 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신발 모양을 잡을 적에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자세가 너무 엉뚱하고 쟤처럼 이렇게 딱 안정되게 딱 이렇게 앉아서 딱 해야 됩니다. 앉아서 할 적에 자, 일단은 신발을 잡을 적에 지금 시험 감독이 터널 폭이 한 12m, 터널 높이가 한 8.5m 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그리고 굴진장을 1.2m라 했으니까 2m 미만은 V컷이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V컷의 방향을 잡아줘야겠죠. 그럴 적에 신발은 이렇게 터널의 중심에서 막장면을 한 개를 가지고 두 사람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한 사람이 다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 다 쓴다고 가정을 하고 자, 신발은 터널의 중심에서 약간 밑에다 놓죠. 구속 앞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가지고 파이프를 열 적에 요 뒤에는 가급적이면은 사람 손이 안 다치게 이렇게 잡아주는 게 좋아요. 잡아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파이프를 연결할 적에 각도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저기에 홈이 파여 있는 게 있어요. 홈이 파여 있으면은 그 홈을 이용해서 이렇게 집어오면 되고 자, 그렇게 해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같은 모양만 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V컷을 넣고 뭐 V는 자기가 뭐 2V, 3V 하든지 마음대로 하면 돼요. 요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뭐 각도나 방향이 약간 좀 다를 수는 있어요. 다를 수는 있지만은 시험 감독이 볼 적에 누가 보더라도 아, 이 사람은 번컷이 아니고 V컷으로 했구나 라는 것만 인식만 시켜주면 돼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V컷으로 하고 난 뒤에 이제 외곽공을 할 적에는 여러분 아까 좀 몇 개 많이 갖다 놓으라 그랬죠. 여기서 외곽공은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외곽공을 할 적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각도를 올려주죠. 이렇게 올려주는 것이 뭐냐 하면은 룩아웃이라고 합니다. 룩아웃. 자, 룩아웃을 주냐 안 주냐 요걸 보는 거예요. 그죠? 룩아웃을 주냐 안 주냐. 그래서 여기 이제 SB 공으로 해가지고 룩아웃을 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 시간이 있으면 계속 이렇게 SB 공에 그 룩아웃을 줘가지고 공간격을 잡고 이렇게 그 룩아웃 주면서 작업을 할 적에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우측에 한 80m의 민가가 있다 그랬죠. 우측에 80m의 민가가 있다 그랬으니까 예를 들어서 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룩아웃을 주면서 여기는 라인 드릴링을 하겠어요. 라인 드릴링. 자, 라인 드릴링을 이렇게 해서 라인 드릴링은 뭐 이게 천공경에 공경의 2 내지 3배로 공을 뚫는 거죠. 자, 요렇게 이제 요거는 이제 어떤 모형을 흉내를 잡아주기 위해서 제가 하는 겁니다. 자, 요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데 이제 시험 감독이 딱 볼 적에는 아, 이 사람이 신발을 했고 그 다음에 외곽 천방공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라인 드링을 하고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시험 감독이 물어볼 거예요. 자, 라인 드릴링은 공 간격을 얼마 정도 했습니까? 그러면 천공경의 2 내지 3배 정도로 했습니다. 그러면 라인 드릴링 안에는 무슨 폭약을 집어넣었습니까? 이러면은 예, 32mm 폭약이 들어갔습니다. 라고 하면 땡이에요. 아니면 정밀 폭약을 넣었습니다. 해도 땡입니다. 왜? 라인 드릴링 안에는 폭약을 넣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무장약공을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 라인 드릴링은 진동 차단 효과는 있지만 천공수가 많아가지고 작업 효율이 떨어진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천공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또 시험 감독이 자, 진동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 라인 드릴링을 했습니다. 그럼 맞고 그 다음에 또 여기 V컷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요 V와 요 V는 같이 터뜨려줘야 돼요. 근데 V를 같이 터뜨려주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진동이 한 공에 250g짜리가 2개 들어가면은 0.5kg이 되죠. 그럼 0.5kg에 V를 같이 터뜨리니까 1kg이 되죠. 1kg이 되기 때문에 저는 진동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응용인데 여러분들 그 공부하다 보면은 여기 신발에 이렇게 해서 베이비 컷이라고 있죠. 베이비 컷. 베이비가 뭐 아기 이런 뜻이니까는 이제 조그만 공이 되는 거죠. 베이비 컷. 이렇게 베이비 컷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 베이비 컷은 효과가 뭐냐 하면은 천공수가 처음에 터질 적에 공수를 작게 하기 때문에 폭약을 2개 안 넣고 1개만 넣어도 되는 거예요. 1개를 같이 터뜨리면은 250g에 2개니까 최대 지발당 화약량이 0.5kg 밖에 안 되죠. 0.5kg 밖에 안 되니까 진동이 줄어들죠. 그러면 그 진동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라인 드릴링의 진동이 줄어드니까로 진동 효과가 있습니다 하면은 아, 그렇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물을 적에는
만약에 여기서 베이비 컷을 하든 V 컷을 하든 간에 장약을 얼마큼 하냐 그러면 여기서 요만큼 했습니다. 그러면은 요 장약의 최소 저항선이 뭐냐 그러면 장약의 신발이에요. 장약의 첫 번째는 장약의 중심에서부터 요 앞에 자유면까지 거리가 뭐예요? 최소 저항선이죠. 자유면이 뭐예요? 공기와 접하는 면이죠. 그러면 두 번째 V컷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요거는 뭐가 돼요? 두 번째 V컷은 여기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장약의 중심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게 아니고 요 베이비 컷까지의 거리가 최소 저항선이죠. 왜 그러냐면 여기 시차가 먼저 나가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얘기죠. 그런 의미를. 그래서 이 파이프는 자꾸 이제 막 흐트러지고 무너져요. 그래서 그런 걸 조심해야 되고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V컷 만약에 시험 감독이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사람이 설계한 거를 잘 보세요. 책을 보시고 이제 어떤 걸 물을지 모르지만 설계는 꼭 물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번컷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번컷을 할 때는 굴진장이 2m나 2.5m예요. 그때는 뭐 진동도 줄여야 되겠지만 크게 진동을 줄이려고 하면 제일 먼저 뭐예요? 굴진장을 줄여야 되는 거. 굴진장을. 그죠? 근데 요거는 이제 번컷 같은 경우에는 무장약공을 두 공을 들으니까 실린더 컷 쪽으로 설계를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장약하는 흉내를 낸다 그러면은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어쨌든 간에 전풍약불을 만들어야 되니까 약을 할 적에 지금 제가 여기 있는 자료를 재활용해 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험장에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 이럴 적에 아까 전에 전풍약불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는 못하더라도 한두 개는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요거를 이렇게 해서 내관 집게로 다시 한번 하면은 내관 집게로 이렇게 구멍 뚫는 흉내를 까면 안 됩니다. 이렇게 눌러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 내관을 이렇게 집어넣고 손을 뜨라 그랬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한 번, 또 이렇게 해서 두 번.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폭약을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이제 들어갔다. 이 구멍이 잘 안 들어가서 근데 이 구멍에 이제 들어갔다. 여기 이제 폭약을 집어넣고 들어갔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뭘 해야 됩니까? 요거 집어넣고 그 다음에 순서가 요게 전색을 제일 처음에 할 적에는 여러분 시험장에서는 요거 집어넣기 전에 요 기어리대 있죠? 기어리대. 자, 기어리대 가지고 요거는 어떻게 쓰냐 그러면 안에 이제 공에 이물질을 빼내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집어 가지고 빼내는 흉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어리대를 이렇게 안에 이물질을 빼내는 흉내를 놓고 그 다음에 요걸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전풍약포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그죠? 이렇게 집어넣었다 가정을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다음에 전색을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그 전색을 이렇게 해서 집어넣었다 그러면은 자, 전색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쏙 들어갔다 가정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연결했다. 다 할 수는 없죠. 요공하고 요공만 해주면 돼요. 두 공 정도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발파기에 대한 그 발파 모선 자, 발파 모선을 가지고 와가지고 요거 하실 적에 도통시험기는 내관을 만질 적에는 도통시험기가 있어요. 요 도통시험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도통시험기로 아까 내관 만질 적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내관에 이렇게 누르면은 이게 바늘이 움직여요. 그러면 아, 선이 이제 안 끊어졌구나. 도통시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발판 모선으로 요 선을 연결하는 겁니다. 선을 연결할 적에 하얀 구리선이 나와야 되죠. 하나, 둘, 셋 해가지고 또 돌려가지고 하나, 뭐 테이핑 한 사람도 있는데 이제 구리로 이제 만약에 했다 그러면 구리가 나오면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반 접어서 지금 구리가 안 나왔지만 구리가 이렇게 하고 작업이 된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도통 시험도 하고 그 다음에 작업이 나왔어요. 작업이 나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요 발파기 있죠? 발파기. 자, 발파기는 법에서는 한 30m 이상 떨어진 지점인데 실제적으로 한 50에서 100m 정도. 그 다음에 뭐 비살이 날아오지 않는 거 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걸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해가지고 물으면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발파기예요. 발파기를 이렇게 놓으면은 이제 발파기가 제가 2019년도에 여러분들 2차 시험에 발파기가 갖추어야 할 조건 또 제가 해놨어요. 시험의 답은 아니라도 그걸 달달 외우시라고. 요 발파기인데 요 발파기에 보면 요것이 뭐냐면 안전키예요. 이 안전키는 항상 주머니에 넣는 흉내를 내야 됩니다. 안전키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블래스팅 머신 그래가지고 BL500이 돼 있죠. 요 BL500은 뭐냐 하면은 500발까지 터진다 이런 얘기예요. 자, 발파기가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렇게 발파기가 있으면 주머니에서 넣는 척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선이 있으면은 모선을 당겨 가지고 자, 모선이 여기 지금 현재 요걸 보면은 요 누르는 게 있죠. 누르는 거. 이렇게 누르면 구멍이 있어요. 여기다가 하나 걸어주고 그 다음에 요것도 같이 해서 요것도 걸어주고 여기 연결된 거예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 주머니에 있는 걸 이제 요걸 가지고 다 했으면은 이제 발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요 발파기를 충전할 적에 요 발파 충전기를 여기다 얹는 거예요. 요걸 얹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차지가 있고 여기에 그 파이어가 있어요. 차지는 뭐냐면 충전, 파이어는 FIRE, 파이어는 발파. 그럼 요렇게 이제 지금 현재 요거를 발파 안전키를 꽂기 전에 주머니에서 꽂고 경계를 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경계를 서면 일어서 가지고 자, 여러 주변을 보면서 잠시 후에 발파가 있겠습니다. 김영철 씨는 좌측에서 경계 서 주시고 이민우 씨는 우측에서 경계 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발파하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이동하지 아니하도록 특별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럴 적에는 여러분들이 작업복을 입고 그 다음에 안전모를 꼭 써야 됩니다. 안전모를 이렇게 해서 안전모를 꼭 쓰시고요. 이렇게. 자, 안전모까지 쓸 적에는 턱끈을 꼭 매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작업복도 군복 같은 거 입고 가지 마시고 좀 검은 계통의 작업복이 단정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입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작업을 할 적에는 사람이 정말 진지하게 할 수 하는 그런 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자, 잠시 후에 발파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철 씨는 좌측에서 경계를 서주시고 이문희 씨는 우측에서 경계를 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딱 하고 난 뒤에 여기서 발파기를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안전키를 빼는 척하면서 여기 안전키를 놓아요. 이렇게 엮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여기다가 이제 이 왼손 있죠. 왼손을 여기다 꾹 누르는 거예요. 꾹 누르면은 왜 누르고 있냐 그러면 이게 충전 중이에요. 충전을 하면은 이게 충전이 되면은 요게 불빛이 반짝반짝 큽니다. 충전이 다 됐으면 이게 지금 약이 없어 그런 건데 충전이 다 된 거예요. 자, 이럴 적에 요 힘 뽑으면 안 돼요. 자, 발파 요 오른쪽은 파이어. 발파할 적에 콱 누르는 겁니다. 요건 지금 이제 요거 꽉 누르니까 충전이 찍 하다 불이 반짝반짝 올라와. 그러면은 아, 충전이 됐다. 그러면은 카운트다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잠시 후에 발파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파 5초 전 5, 4, 3, 2, 1 발파 꽝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끝나고 난 뒤에
요 안전키를 뽑아서 주머니 넣는 흉내를 내고 그 다음에 요 선을 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요 선을 빼고 요 선을 빼고 난 뒤에 요 선은 꼭 단락을 시켜놔야 돼요. 이렇게 붙여놔야 돼요. 이렇게 옆에 내두고 그 다음에 시험 감독인데 시험 감독하고 발파 끝났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럴 적에 시험 감독이 불발. 자, 불발광 처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하면은 여러분들이 법규에 나와 있는 불발광 처리 방법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처리 방법대로 설명을 다 해줘야 돼요. 그 법규에 나와 있죠. 그걸 보시고 설명을 해주시면은 작업이 끝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작업형은 딱 요거예요. 요거 그 이상은 뭐 그때 따라서 이제 물어보는 거고 여러분들 취급 기능사는 뭐 진동에 대해서는 깊게 안 물어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번컷이다, V컷이다 이렇게 하면은 시험 감독이 공부 많이 했어요? 또는 뭐 어디에 쓸라 겁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을 수도 있고 그럼 그럴 적에는 아주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얘기 해주란 말이야. 뭐 시험 몇 번 봤습니까? 그러면 뭐 한두 번 봤는데 요번엔 꼭 붙어야 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작업형 뭐 나 오늘 어떻게 시험 치는지 보러 왔습니다. 이러면 점수 안 달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집에서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이걸 하시란 얘기죠. 그렇게 했을 적에 좋은 점수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이론적으로 물어봐요. 뭐 터널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제어 발파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뭐 라인 드릴링이 뭡니까? 쿠션 블라스팅이 뭡니까? 뭐 프리 스플리팅이 뭡니까? 스무스 블라스팅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건 전부 다 이제 본인이 말로 대답하는 거예요. 작업형은 이런 종류로 딱 합니다. 그리고 전기 내관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칠 적에 자, 요 작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오면은 아마 좋은 점수가 될 겁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점수 드린 거, 좀 간략하지만은, 요번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제가 한 거를 하나하나 정리해서 그 다음에 제 동영상을 많이 보십시오. 많이 보면서 이제 이해가 갈 겁니다. 조금씩 이해를 해가지고 시험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들어가서 답장 가능하시나요? 지금 할 수 있어요? 예. 강의를 하면 돼요. 자, 노천 발파도 시험에 다 나옵니다. 노천 발파도 우리가 이제 그 벤치 발파라 그러는데 벤치 발파는 저 터널 모양을 옆으로 눕혀요. 옆으로 눕혀가지고 시험 문제에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벤치 높이가 얼마고 벤치 폭이 얼마고 발파를 해보시오 할 적에 요거는 뭐냐 하면은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 감독이 자, 노천 발파, 벤치 발파에서 만약에 벤치 폭이 얼마고 이제 계략적으로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벤치 높이가 얼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민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민가가 있다는 거를 잘 보셔야 돼요. 민가가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천공을 할 적에는 많이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천공을 이제 이렇게 천공 깊이가 깊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한 2.5 내지 3m 하고 천공장이 짧으면 한 2m 정도로 놓으시면 돼요. 계략적으로 이렇게 놓으면 돼요.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한 공을 더 한다 그러면 한 공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기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내관 번호를 열 적에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민가가 있는 반대 방향부터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1번을 이다가 놓는 거예요.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관 위치에서 비사이 날아가더라도 이 방향으로 비사이 날아간다든지 그런 걸 물어볼 겁니다. 뭐 다른 특별한 물어볼 건 없어요. 그 다음에 벤치 높이가 얼마일 적에 화약량이 얼마냐 그러면은 그거는 간단하게 원래 시험장에는 계산기 요새 잘 안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른 데에 나와 있는 걸 보시고
우리가 터널은 비자양량 그러면은 암석 1 입방메다를 쿨착할 때 들어가는 화약량이 보통 한 1.2 정한반일 때 1.2kg 들어가거든요. 근데 벤치 발판은 한 냉개포수식에 의하면 0.4kg 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 반 이하밖에 안 들어가니까 그걸 감안해서 공당 화약량을 집어넣고 비산 방향하고 그 다음에 노천 발파 공식하고 그 정도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노천 발파에서는 그렇게 많이 물어보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노천 발파에서 묻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노천 발파 중에서 와이드 WSB 발파, WSB 발파라 그든지 또는 아니면 와이드 스페이스 블래스팅을 아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와이드 WIDE 와이드 스페이스 그 다음에 B 블래스팅 여러분들 또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발파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공간격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저항선이죠. 그러면 저항선이 만약에 W라고만 공간격이 B라 그러면은 W하고 B를 같이 놓든지 또는 아니면은 B를 W에 한 1.2배 정도 놓죠. 근데 와이드 스페이스 블래스팅은 공간격을 넓혀주는 거야. 공간격을 넓혀주면은 벤치 발파에서 이렇게 되면은 저항선은 좁게 하고 공간격은 이렇게 12W까지 넓힌 거예요. 8에서 12W 공간격을 넓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항선은 좁히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모형이 요거는 발파하면 이렇게 돌 모양이 요렇게 되지. 그죠? 요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근데 와이드 스페이스 블래스팅은 공간격을 8 내지 12W까지 크게 하고 저항선을 좁히니까 돌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좁고 길겠죠. 이렇게. 응? 좁고 이렇게 길게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디자인하니까 그 대신 화약량은 비자양량은 똑같아요. 비자양량 똑같은 거니까 실제적으로 요거는 여러분들이 요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러면 와이드 스페이스 블래스팅의 장점이 뭐냐? 자, 돌이 요렇게 깨지면은 요 중간에 돌 자체는 치성 재료죠. 요렇게 깨지는 것보다가 요건 요렇게 깨질 확률이 더 많죠. 그러니까 와이드 스페이스 블래스팅은 대개를 줄이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도폭선 문제가 뭐예요? 도폭선 접선 시 직병렬 결선 시 모든 내관에 대해 도폭선이 아니고 전기 내관 직병렬 결선 시게 되겠죠. 도폭선은 제일 처음에 도폭선에 전기 내관 한 개밖에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요게 도폭선은 끝 모양의 폭약이니까 내관 한 개만 하면 되죠. 도폭선을 터뜨려 주는 거. 요거 내관을 원칙적인 정답은 내관을 만질 때마다 도통 시험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관을 만질 때마다 이렇게 갖다 놓고 도통 시험을 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전기 내관에 뭐 2직 3병, 3집 2병 하라 할 적에 내관을 가지고 와서 전부 다 도통 시험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시험 감독이 됐다 이러면 시간이 없고 됐다 이러면은 그냥 안 하면 되는데 가급적이면 도통 시험을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은 내관을 만질 때마다 도통 시험을 하는 게 원칙이고 도폭선 지금 그러니까 도폭선 접선 시가 아니고 도폭선은 그때가 아니고 전기 내관 직렬 병렬 연결할 적에 이런 거고요. 도폭선은 다릅니다. 도폭선은 끝 모양의 폭약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4에서 8이 아니고 8에서 12인가요? 이거는 지금 와이드 스페이스 블래스팅은 4에서 8로 해도 되고요. 뭐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뭐 정확한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4에서 12라는 학점을 다른 건데 천공경에 4W에서 12W 지금 뭐 8W까지 그랬죠.
12W까지 되고 8W도 되고 그거는 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 저항선 보다가 공간격을 넓히는 거. 그러니까 한 8W까지 8배 정도까지 넓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저는 지금 책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숫자는 명확하게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와이드 스페이스, 그러니까 와이드 스페이스 블래스팅은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천공 저항선 보다가 천공경을 랭게 포스는 한 1.2배 정도예요. 근데 와이드 스페이스 블래스팅은 넓게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저항선에 한 예를 들어서 한 8W까지, 작게는 한 4W에서 8W까지 하고 넓게 해서 하면은 이름 모양이 된다는 얘기죠. 이름 모양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키포인트는 뭐예요? 대개 발생률, 큰 옥석 발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예를 들면은 제 강의에 다 설명을 해놨어요. 제가 실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동해에 가면은 그 동해에 그 사막 강업소가 있다 그랬죠. 석회석 광산. 석회석 광산에서는 아주 산중에서 대발파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대발파를 하면은 아주 돌이 크게 나옵니다. 이 큰 돌이 나오면은 이 석회석은 실제적으로 밀가루처럼 빠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빠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도 요거를 가지고 큰 돌을 갖다가 차에 싣고 가서 가기가 어려우니까 세컨더리 블라스팅을 하는데 이러한 대개가 많으면은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와이드 스페이스 블래스팅을 합니다. 자, 기능사도 1코스에서 3코스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기사나 산업 기사는 1코스에서 배점이 1코스에서 3코스까지가 있습니다. 웬다는 5코스까지가 있는데 그래서 기사하고 산업 기사는 30점 만점에 배점도 왔다 갔다 그래요. 근데 지금 배점은 8점, 12점, 8점 이렇게 예를 들어서 14점이네. 14점. 맞는가? 14점이죠? 그러니까 30점 만들려고 그러면은 16점, 8이, 아니. 8점, 8점, 14점 맞죠? 그죠? 30점이면, 그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옛날에는 점수가 또 달랐었는데 1과정에 8점, 그 다음에 아까 발파하는 과정에서 뭐 14점, 그 다음에 또 8점 이렇게 해서 30점 만점을 채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취급 기능사는 시험 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2과정을 보통 합니다. 2과정을 하면은 50점 만점이죠. 50점 만점이니까 한 분이 25점을 주는 거예요. 25점. 그렇게 해서 점수를 여러분들이 50점 만점에 최고 많이 맞춰야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차 합격률은 저도 모르죠. 2차 합격률은 뭐 몇 점 이게 여러분 시험 잘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붙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공부 안 하고 가면은 못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취급 기능사의 합격률로 본다 그러면은 기사나 산업 기사보다가 굉장히 그 합격률이 많다. 자기만 열심히. 그러니까 그 대신 전 과정을 다 거쳐야 됩니다. 전 과정을. 왜 그러냐면은 중간에 빠지면 안 돼요. 전 과정인데 필답 시험에서 필답을 잘 보셔가지고 필답이 5점 만점에 4점 맞으면은 작업형 10점만 맞으면 합격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작업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따로 왔는 사람에게 제가 지금 가르치는 내용에 의해 가지고 열심히 잘하는 사람에게 빵점을 주겠습니까? 10점을 주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간에 필답형 50점, 작업형 50점 이렇게 하면은 두 개가 60점을 넘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작업형을 하나도 못 보신 분도 있어서 제가 볼 적에는 그 작업형을 15점 맞으신 분이 있어. 작업형이 아니라 필답형을. 50점 만점에 필답을 15점 맞으면 반도 못 맞게 되는 거죠. 근데 반도 못 받았는데 이 사람이 작업형을 잘 봐가지고 아니면 잘 봤는지 시험 감독이 잘 줬는지 모르지만은 45점을 맞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60점 넘어서 합격을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취급 기능사는 그 경우에 따라서 뭐 나는 취급 기능사만 따도 된다 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취급 기능사를 따고 그 다음에 기사나 산업 기사를 공부한다 그러면은 시험 자격증이 조금 쉬웠다.
그래서 산업기사나 기사도 쉬울 거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취급 기능사 시험 치러 왔을 적에 제가 시험 감독을 한 15년 했다 그랬죠. 제가 취급 기능사 출제도 하고 산업기사 출제도 하고 화약 기술사 출제도 하고 감독도 하고 저도 시험 보고 다 해봤지만은 여러분들하고 서로 대면을 하기 때문에 점수를 야박하게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실수하더라도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이런 걸 너무 소극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아, 저 사람 눈빛에 보니까 내가 자격증을 꼭 따야 되겠다는 그런 신념이 있다. 이럴 적에는 나도 사람인데 점수를 박하게 주겠습니까? 그 대신 또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와가지고 뭐 화약이 어떻게 생겼는지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와서 점수 주십시오 하면 점수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상대적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대신 내가 열심히 학원에서 학원 선생이 다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이런 말 하면 떨어져요. 내부터는 점수 안 줘요. 제가 학원 얘기는 아예 하지도 말고 저는 학원은 안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 자격증을 따려고 선배나 동료가 현장에 있을 때마다 제가 다니면서 책을 보고 공부하고 거기에 가서 열심히 배워가지고 시험을 치는 겁니다. 라고 했을 적에는 시험 감독이 감동을 하겠죠. 감동을 해서 점수를 더 잘 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험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요게 실시간 방송이기 때문에 혹시 그 질문 있으면은 질문을 달아준 걸 보고 제가 답을 하는데 와이드 스페이스 블래스팅은 보통 한 8W, 그러니까 4에서 8W가 맞는 것 같아요. 8에서 12W로 너무 긴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넓게 한다는 거 그런 의미고 그 벤치 발파에서 물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시험 감독은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에 가실 적에 조금 일찍 가셔가지고 시험 감독 들어오실 때 인사도 좀 하고 그 다음에 공부 열심히 했습니까? 할 적에 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 대신 작업형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그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제가 그동안 강의해왔던 걸 여러분이 충분히 들으면은 뭐 툭툭 치면서 이상한 걸 물어봐요. 폭약이 뭐예요? 이런 식으로. 소음이 뭐예요? 이런 식으로. 그럴 적에 놀라지 마시고 알고 있는 범주 내에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어떤 시험장에서는 녹색 소음이 뭐예요? 이렇게 또 물어봐요.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녹색 소음이라는 것이 소음은 들어봤지만 녹색 소음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볼 적에 그거는 뭐 이제 우리가 전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그 커피숍에서 좋은 음악이 나온다든지 공부할 적에 여러분들 음악 듣고 공부하잖아요. 그죠? 또는 아니면은 뭐 머리 식힐 적에 아주 폭포에 가가지고 시원한 물소리를 들을 적에 그런 거는 소음은 소음이지만은 인간에게 이로운 소음 이런 거는 녹색 소음이라 합니다. 근데 발파 소음의 허용 기준은 얼마요? 할 적에 얼마다. 이런 거는 우리가 그냥 소음인데 그런 기준 같은 거. 그 다음에 원칙적인 거는 그 취급 기능사는 그 발파 진동에 대해서 안 나오는데 요번 시험 문제, 지난번 시험 문제 보니까 진동식에 대해서도 어렵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취급 기능사 시험 칠 적에는 50점 만점이니까 열심히 여러분들이 하면은 꼭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률이란 건 없어요. 시험 문제가 어느 한 해는 쉽고 어느 한 해는 어렵고 또 어느 한 해는 사람들이 많이 합격되고 어느 한 해는 또 조금 합격되고 뭐 그런 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따면 바로 면허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합격을 해서 면허증까지 바로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가 좀 어려우면은 제니란 분이 이번에 어려웠습니다 하는 거는 어떤 분은 쉬울 수 있고 어떤 분은 어려울 수 있지만은 그거는 뭐 제가 조절하는 건 아니지만 시험 쪽에서 조절하기 때문에 또 시험 문제가 대체로 어렵다 그러면은 작업형 칠 적에 시험 감독들이 조금 작업에 대한 시험을 조금 쉽게 줍니다. 그래서 그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여튼 간에 무조건 시험을 보십시오. 그리고 취급 기능사는 그 대신 시험 문제가 어려워도 50점 만점이니까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열심히 하는 분에게는 한 반 정도 이상만 맞으면은 반 정도 맞으면 작업형에서 점수를 많이 얻어가서 합격하지 않을까. 뭐 자세한 거는 합격하고 난 뒤에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났어요? 이제 안 들려요? 됐습니까? 네.